아,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아, 장난 아니네요, 날씨가. 아, 날씨 진짜 덥다. 오늘 물 한 잔 한번 마셔야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6월달은 콜이 많이 빠지는 때가 많거든요. 저희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콜이 많이 빠져서 저도 거의 12시간 정도 콜을 타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나와서 이제 한 10시 반 11시부터 콜을 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콜이 진짜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점심 타임이나 저녁 타임에 그때 콜을 많이 타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수입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런 타임들이 성수기 때처럼 많이 콜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 6시 7시까지 오전에 11시부터 시작하면 그래도 한 13만원 14만원 정도는 찍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 찍고 이제 콜이 뚝뚝뚝 끊기거든요. 콜 사라고 하죠. 콜 사라고 콜이 뚝뚝뚝 끊어지는데, 그러면 이 기사님들은 이제 쉬러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집에서 좀 쉬다 보면은 이게 일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그게 요즘처럼 콜이 뚝뚝뚝 끊기는 날은 굉장히 반복이 돼요. 그러면은 그게 한 달이 쌓이고 나면 수입이 혁혁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콜이 죽는 그 순간들이 있을 때 계획을 잘 짜서 콜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콜이 있든 콜이 없든 내가 이렇게 타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된 시간과 루틴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도 6월 달에 지금 이제 3일 정도 남았죠. 오늘이 28일이니까 29, 30 오늘까지 합치면 이제 3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보면 정산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까지 얼마 벌었는지 한번 볼게요. 1일부터 28일. 그래서 찍어보면 지금 560만원 정도 찍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것까지 해서 내일 모레 3일 정도 치면 600만원 정도 수입이 나온 것 같고, 여기서 이제는 렌트비가 저는 전기 오토바이라 렌트비 해가지고 한 35만원 정도 빼면 순수익은 한 550? 거기서 10대나 이런 거 빼고 나면 550 정도 제가 대전의 동구 변두리 지역에서 벌어간 수입이거든요. 근데 예전 작년보다는 재작년 그런 경우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꾸준하게 한 10시 반에서 11시 아니면 10시 반 이까지 밤까지 타면 그래도 지금도 20만원 정도는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점심 피크 타임 11시부터 2시까지 내가 콜을 타고, 그리고 이제 콜사가 되는 이제 2시부터 4시까지나 이런 때는 내가 쉼을 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4시부터 내가 10시까지 탄다, 이렇게 내가 정했다고 치면 그 시간의 루틴을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정해서 일을 하면, 내가 이 시간에 일을 하면 이 정도의 수입은 나와 라는 게 되니까 내가 그것을 더 늘리고 조절할 수 있는 내 삶의 그 계획과 기획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하루에 그 일하는 그 루틴에 대한 것들에 들쑥날쑥이 하루의 콜의 내용과 모양을 통해서 만들어지면은 그 루틴이 깨져버리고, 그 루틴이 깨지는 게 2, 3일이 연결되고, 그게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면 수입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콜이 죽은 날은 더욱더 이 루틴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지켜서 일을 해. 그러면 이 시간만큼은 지키면은, 그러면은 하루에 20만원은 벌어갈 수 있다라는 이 통밥이 나오니까, 내가 이 배달 대행을 하면서 내가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근심이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러면 그 시간만 내가 지켜서 일을 하면은 그 수입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내가 또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내면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 루틴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일요일이라 이런 날은 이제는 오전에 일을 안 하고, 오전에는 저 교회를 갔다가 오후 12시 반 1시부터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한 10시, 11시 이렇게까지 타면은 그래도 17만원, 18만원은 벌어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일요일이라 운이 좋고, 또 이런 더운 날 같은 경우는 기사님들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장타도 타고 그렇게 타면 또 운이 좋고 때가 잘 맞으면 20만원 더 벌어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5층 되는 배달 구역이거든요. 이런 계단은 올라가죠. 올라가서 체력도 다지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체력이거든요. 네, 도착했습니다. 초인종 눌러주시고. 자. 네, 그래서 이렇게 5층까지 올라오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고강도 운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를 살다 보면 숨이 찰 정도로 뛰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도 약해지고 체력도 약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여기 5층이나 6층 되는 계단을 한번 힘있게 쫙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 주면 숨도 차고 그러면서 운동이 되는 것이 있어서 웬만하면 이런 계단은 올라가 주는 게 저희들처럼 이제 몸을 써서 계속 유지하면서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수님들 체력 관리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술 담배를 이제 제가 40살 시작하면서 다 끊어버려서 지금은 하지 않는데 그전에도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게 먹으려고 과자나 그런 것들 통에 넣어놓고 일정량 먹고 우유를 먹는다든지 진짜 야식이 많이 땡길 때는 많이 먹기도 한데 제가 자주 먹는 치킨집 있거든요. 착한 치킨이라고 11,000원이면 프라이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저 자주 먹어요. 그러면 반 먹고 반은 그 다음날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거든요. 야간에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고 나서 제가 꼭 지키는 건 뭐냐면 비타민 B, 비타민 C 이것은 꼭 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약으로 하나,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가루약으로, 그리고 그 함량 높은 거 제가 먹는 거 비타민 C 요거 맥스 비타민 C 3000 요거 뭐 굉장히 쉬어요. 저도 먹기 되게 불편한데 그래서 꼭 식사하고 나서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빼먹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 비타민 B 알약 두 알씩 먹거든요. 근데 그거 먹은 후로 피로감이 확실히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형님들도 되게 싸요. 쿠팡에 제가 그 상품들 거기 인포크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굉장히 싸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노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 11시나 이렇게 퇴근하면 씻고 나서 뭘 먹는다고 치면 한 12시까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웬만하면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중간에 아메리카노 아침에 따뜻한 거 한 잔 먹지만 그거 외에는 안 먹고 아점으로 11시 반이나 아니면 10시 반 이때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후에 한 4시나 이때 간단하게 뭐 삼각김밥이라든지 아니면 김밥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빵이라든지 그걸로 요기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배가 고프면 8시나 9시 사이에 순댓국밥이라든지 그런 걸 먹고 웬만하면 먹지 않고요. 먹고 그러고 나서 퇴근 후에 식사를 간단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루틴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는 웬만하면 식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탄산이 정말 땡길 때는 제로콜라 그리고 웬만하면 물 시원한 물로 대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 탄산음료 많이 먹어가지고 당뇨 초기 단계도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뭐가 그랬냐면 지났네요. 그때 당시에는 탄산음료 외에는 갈증해소가 안 됐어요. 물을 먹어도 뭐가 먹먹함이 있고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탄산음료는 그 순간만 개운하지 그 후에는 또 땡기잖아요. 그 단맛 때문에. 근데 제가 탄산을 많이 줄이고 나서 물로 대체한 후로는 물을 먹으면 굉장히 개운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 또한 관성이었던 것 같아요. 탄산음료를 계속 먹으면서 개운했던 그런 관성. 그러니까 물을 계속 먹어주니까 그 개운함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체력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고 또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 중 한 가지가 그 일반 대행은 저도 제가 있는 구역이 된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그 일대의 그 옆으로 열어주면 영운동 그 더 멀리 가면 이제 우성대가 있는 이제 자양 가양 이런 지역까지 그리고 중구 저기 부사동 그 위쪽으로 있는 낭월동까지 그렇게 저희들 지역인데 그 한 지역에서 같은 가맹점 또 비슷한 고객들 그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저는 돌잖아요. 계속 배달을. 그러니까 계속 같은 지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거를 돌다 보니까 효율이 생겨요. 우리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들 하는 일 자체가 시간의 효율을 높여서 시간당 단가를 15,000원, 20,000원대까지 끌어올리는 게 저희들의 일인데 그러한 단가를 충분히 같은 지역을 돌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가맹점 또 같은 가맹점을 계속 돌면은 무엇이 생기냐 그 가맹점의 사장님들이 저를 안다는 거죠. 제가 어떠한 스타일로 어떻게 오는지 알고 저 또한 가맹점들의 음식들이 어떻게 조리되고 몇 시에 나오고 어느 가게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효율성 있게 코스를 잘
짤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이 당연히 올라가죠. 지금 같은 경우도 다시까지 이 비수기 때 5개씩 잡고 계속 코를 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오후 시간대에. 왜냐하면 올리브영은 2시간 안에만 갖다 주면 되고, 또 이런 스타벅스나 이런 데는 15분 안쪽으로 콜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 늦게 가도 뭐라고 하지 않는 가맹점, 아니면 어떤 가맹점은 빨리 나오고 좀 예민한 가맹점, 그런 것들을 제가 데이터로 제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극대화가 되냐? 피크 타임에 굉장히 극대화가 돼요. 왜냐하면 피크 타임에는 콜이 몰리는데 내가 어느 가맹점, 또 어느 지역, 그건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럼 그 가맹점과 그 잘하는 지역에 맞추어서 콜을 제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비수기 때 루틴을 지키고 체력 관리를 하고 또 효율성 있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양이 되면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수입만큼은 아직도 배달 대행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날씨도 덥고 또 기사님들도 많이 늘고 또 배달 단가가 떨어져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배달 대행을 5년 차로 일했고, 또 치킨집이나 배달 대행 업계에서 5년 정도 일한 10년의 경력으로 얘기하자면 아직 배달 대행은 죽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도 저희 집이 맞벌이 하거든요. 애가 둘이고. 그러면 그들의 식사라든지 또 저희 또 마찬가지로 집에 와서 밥을 해먹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음식을 포장한다든지 아니면 배달한다든지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러면은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저희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이 지역에 그러한 젊은 부부라든지 노 부부들이 많으신 데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처럼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은 배달이라는 이 서비스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투잡으로라든지 아니면 전업으로라든지 일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지금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타벅스처럼 시원한 음료를 파는 데는 좀 잘 되고, 또 뜨거운 음식을 파는 곳은 좀 잘 안 되고, 또 날씨가 좀 선선하고 추워지면 뜨거운 음식을 파는 집은 또 잘 되고, 또 시원한 음식을 파는 곳은 좀 덜 되고,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저희들의 업계 또한 이런 비수기 때는 루틴을 철저하게 지켜서 수입을 보장을 하고, 또 정말 바쁜 그런 성수기 때가 왔을 때는 그러한 루틴들이 빛을 발휘해서 또 수입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아니면 그때는 내가 만들어가는 수입보다 효율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시간을 벌어서 또 다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유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강조해서 하셨던 분들이, 신강님이 그 유튜브 하시는 그분이 1000만 원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라이브로 그 과정들을 계속 찍고 계신데, 지금 거의 뭐 80% 이상을 달성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비수기 때 8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일하는 곳이 보니까 수원인가 어딘가 같은데,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수입을 만들어내려면 서울 강남 쪽으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그분도 어느 정도 답을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비수기 때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생기신 거는 진짜 건달처럼 생기셨는데 아주 비박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선 이 비수기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수기 때에도 이렇게 좀 시간을 더 내서 일을 하고 그러한 그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수입을 만들어내면 좀 성수기 때는 덜 일하면서 여유를 가지고선 일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선 일하시면 제가 봤을 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게.